조국 법무장관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걸까요?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되는데요. 바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여기에서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전멸기 업체의 대표들입니다. 먼저 구치소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귀가 모습을 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말 맞추기를 했다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해외 나가 계셨을 때 전혀 연락받으신 게 없으신가요? 혹시 귀국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나누시거나 이러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 정경심 교수 포함해서 조국 장관 가족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으신가요? 네.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제가 한번 판세 기각 사유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 그리고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도화 의원님 조금 보통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구속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검찰에서 첫 번째로 인신 구속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런데 두 명에 대해서 투자사 대표 최모 씨 그리고 운용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해서 다 영장이 기각됐으니까요.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수사가 조금 뭔가 타격을 받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여지도 있는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는 데는 영장 기각 사유가 중요한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수사에 실질적인 타격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수사의 속도는 조절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면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면 속도를 좀 더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조모 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의 소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두 분이 구속돼 있으면 좀 더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영장이 기각되면서는 이제 찬찬히 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법원에서 밝힌 이유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가 다 수집돼 있으니까 그 영장을 발부할 때 중요한 증거 인멸 이런 부분은 우려가 없으니까 영장 발부 사유가 하나 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범행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했을 때 이 사람이 주범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종범인 것 같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는데 이 정말 수사가 잘못됐다거나 이랬을 땐 뭐라고 하냐면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가 않았다.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수사를 좀 더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 이러면 수사의 방향은 맞는 거고 속도는 좀 조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오촌 조카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특히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빨리 귀국해야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오촌 조카도 지금 해외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빨리 오촌 조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검찰로서는 사실상 이번에 기각이 됨으로써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와 관련된 차질을 좀 빚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특수부에서 보통 수사를 할 때에 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된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놓고 다음 수사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앞서 이제 이두화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수사의 속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어서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지 여부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진술이나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수사에 있어서 이 구속영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검찰이 하려고 했던 의도와 목적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벗어났다라고 보이고요. 이 앞으로의 어떤 수사는 결국 두 단계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단계? 이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을 추적해서
해당 자금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 하나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운영사 대파와 어느 정도 좀 친분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이 해당 오촌 조카가 실제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되어서 또는 투자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 어떤 부분에 진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기에 조금 벽에 부딪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좀 속도에는 좀 늦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데요. 특수부 축소에 이어서 감찰 활성화를 지시한 겁니다. 먼저 우현기 기자의 취재 내용을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수부가 주도하는 직접 수사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특수부가 지금 너무 크다. 그래서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는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내놓은 검찰개혁 실행 방안도 검찰 직접 수사 축소였습니다. 대신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형사부와 재판 업무를 맡은 공판부를 강화 우대하도록 한 것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검찰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뜻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찰 활성화를 지시하며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도 재촉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함께 인사권을 앞당겨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입니다. 조 장관이 장관 고유 권한 행사를 빌미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별수사 축소 명분을 내세우는 동시에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 검찰 주요 요직에 발탁돼 있는 이른바 특수통 위주의 윤 총장 측근들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조 장관이 그동안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해온 임은정 부장검사를 지목해 개혁 의견에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해석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검찰개혁을 앞세운 조 장관과 공정수사를 앞세운 윤 총장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 조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게 특수 1, 2, 3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법무부가 특히 조국 장관이 특수부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래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약간의 의구심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장관이 가진 검찰에 대한 이 권한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이 있는데 벌써 취임사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권을 얘기하고 감찰권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지금 제외된 그런 수사가 있는 건 안 된다고 거부까지 한 상황에서 장관의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이제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당 의원들이 특수부에 대한 축소를 굉장히 일관되게 강화했어요. 그리고 조 장관은 이것이 자기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자기가 개혁의 핵심을 두고 있는 방안이라고 봤는데 왜 이게 부적절하냐. 이게 방법은 옳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안 맞냐면 지금 어찌됐건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자신과 자신 주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된 다음에 해야 저는 이게 옳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체가 대단하게 이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 특수부 폐지는 과거에도 좀 줄여야 한다 그래서 과거는 대검 중수부가 있던 거를 지금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가 있는 그런 형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 제도나 법의 필요가 없으니까 개혁의 개정의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장관이 바로 하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그 본인의 의사 표명은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도 조절과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의 모든 주변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밀어붙일 때 비로소 온당하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목적성에도 부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는 조 장관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시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감찰권을 좀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의사실 공표의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저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일각에서는 그런 좀 네.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가진 감찰 기능을 실질적으로 조금 해석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이 법무부 산하에 감찰국이 있어가지고 검찰이나 검찰 직원들, 수사관들을 사실은 감찰할 수가 있는데 이 법무부의 감찰 기능을 사실상 보충적 2차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과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대검 감찰국에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검찰이 제 식구를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찰의 비의사실이나 수사관의 비의사실이 투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국에서 정말 특별하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어떤 비의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사나 조사를 하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검에 있었던 실질적인 감찰 기능을 다시 법무부로 가져와서 검찰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감찰 기능을 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어떤 감찰국장, 실제로 감찰을 할 수 있는 이 업무를 누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처럼 또 검사가 또 파견 나와가지고 아니면 검사가 파견 나오는 것이 비판받으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를 뭐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다라고 해가지고 데려오면 결국에는 또 검찰 출신, 검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검찰을 엄정하게 누군가 인연이나 이런 것들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조금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감찰국을 데려와서 검찰 스스로도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감찰 기능을 좀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지금 조국 장관의 지시들이 석연치 않은 좀 지적이라 할까요?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김호수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한 언론을 통해 조금 해명을 했어요. 사실상 장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였다. 청와대나 여권과 상의한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 이 제안 자체가 과연 적절했느냐,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선은 네. 이제 김호수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한테, 그다음에 그 이성윤 그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검사장이에요. 네.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수사팀을 꾸리자라고 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호수 차관이 그러고 나서 해명을 하기를 장관으로부터 아예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는 취지다. 왜냐하면 장관은 검찰총장을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한정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라인이 살아있을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장관이 뭐라고 하셨냐면 조국 장관이 난 수사 지휘 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처음 간부회의에서 한 얘기예요. 근데 왜 차관이 그걸 걱정하시냐고요. 네. 그리고 검사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네. 그게 장관 첫 지시였는데 차관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차관은 차관이 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국장까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차관은 항상 장관하고 한 몸처럼 내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고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장관하고 차관은 미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검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국장은 항상 장관의 복심이에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인정하셨잖아요. 취임사에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네. 이 말 하셨죠. 저는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인사권 얘기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그 인사권 행사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장관은 검찰국장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해요. 근데 차관이 이렇게 얘기한 게 오해였다 하더라도 국장이 또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대검 반부패 부장 한동훈 부장은 이 큰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검사들은 당연히 이거는 이 수사팀에다 뭔가 인사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시그널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서초동이 술렁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관의 해명은 전혀 해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해결책일까요?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조국 장관님하고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장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국 장관님이 수사 지휘 보고 안 받겠다고 천명하셨잖아요. 그죠? 네. 자기 관련 가족 관련 그랬죠. 수사는 네. 그 얘기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내 가족 관련 사건에 있어서 수사 지휘 당연히 보고 안 받겠지만 뿐만 아니라 감찰, 예산, 인사에 대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팀, 내 가족 수사하는 수사팀에 대해서는 절대 안 건드리겠다.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라 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조직도 독려하지 않고 국민들도 공정한 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감찰, 예산, 인사권 아무것도 수사팀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겠다. 이러시면 저희 토론할 필요 없어요. 이 현직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사실 고민스러운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이제 이두화 의원님과도 좀 토론을 하다가 들어왔는데요. 그랬어요? 예, 오해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면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 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되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 수사가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의 의지대로 수사가 끌고 가는 것 같다라는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두 기관 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지휘 라인에 있는데 지휘를 받는 그 대상이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는 모습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채로 이 사건을 아예 지금 뭐 이두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수사팀을 특별한 어떤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이런 의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사에 대한 어떤 독립성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이 특별수사팀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오히려 저는 이게 법무부의 정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 법무부의 인사권 행사를 보게 되면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정말 지검장, 주요 요직의 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만 하고 나머지는 검찰총장에게 그냥 일임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제가를 해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의 모든 업무가 검사에게 포섭돼가지고 법무부가 검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해당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두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수사팀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동의합니다. 해당 수사팀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빠져야 된다. 이게 김남국 변호사님의 의견이시네요. 근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죠? 이제 검사한테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도 인정하셨지만 인사권이 되게 중요해요. 검사는 인사가 알파요 오메가로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일한 데 대해서 평가가 인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청법에 일정 부분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고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18대 국회에 있을 때도 사개특위가 있었는데 사법개혁을 하면서 박영선 의원님이라든가 지금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시죠. 그 당시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가 자의적으로 청와대나 아니면 청와대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검찰청법에 좀 넣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 기준에 대해서 검찰 인사위원회도 있고 기준도 일정 부분 정성평가만 이루어지지 않고 정량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이 좀 마련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관이 제청할 수 있으니까 영향력이 크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장관은 뭘 바라겠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장관하고 총장이 충돌하는데 그러면 총장이 빠진다? 그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버팀목이 되죠? 인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총장과 장관인데 지금은 장관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총장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네. 1000명도 안 하시잖아요. 수사팀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 안 하겠다 말씀 안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셔도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게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받쳐가는 게 아닐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생각도 할 할 수 수 있다. 있을 텐데 그렇다면 총장이 외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버티고 수사에 매진할 지금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한 검찰 원로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추석 연휴에도 수사 똑바로 해라 이런 지시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명운을 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외형적으로는 지금 두 분의 토론처럼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네. 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참 저는 이 말에 갖고 있는 함의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네. 검찰이 진짜 검찰 일을 하면은 장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법무부가 진짜 법무부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또 검찰이 이거 제대로 소신 갖고 수사할 네. 수 있을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은 모순적인 네, 얘기를 했다 이런 했어요. 말씀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네. 본인이 수사를 종결 짓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논란이 없이 윤석열 네.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법적인 모든 책임과 행정적 조직의 모든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윤리적까지 네. 책임을 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개혁이 바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네. 대통령 말씀 그대로 검찰은 검찰 일을 하게 된 거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론이 그래야만 모든 진영 논리고 다툼이 없이 네. 승복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그나마 지금 불거진 국민 갈등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네. 저는 그러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